안녕하십니까, 유찬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증여를 언제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이게 올해하고 내년하고 이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그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증여를 올해 해야 된다, 내년에 하면 올해 하는 것보다 손해다, 이런 이 주장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 주장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주장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주택을 증여하게 되면 보통 증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부모가 거주하는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전세를 주거나 세를 주고 있는 그 여분의 주택을 증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택을 증여하게 되면 두 가지 증여의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 증여라고 하는 것은 그 주는 주택의 가액 전부를 증여를 해주는 것이죠. 이랬을 경우에는 만약에 세 들어있는 전세보증금을 부모가 받고 있는 상태에서 줬다라고 하면 일반 증여로 할 경우에는 그 전세보증금까지도 자녀에게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증여를 하게 되면 자녀는 부모는 세금이 없어요. 부모는 세금이 없는데 자녀는 증여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되고, 취득세 내고 또 그다음에 증여세를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만약에 전세보증금을 자녀가 부담하기로 하는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부모가 요 전세보증금, 즉 채무에 대한 만큼은 양도세를 내게 되고요. 자녀는 요 부분에 해당되는 만큼은 매매에 대한 취득세를 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는, 또 그리고 증여취득세를 내는 요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올해와 내년에 세법이 달리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요 증여취득세 부분이에요. 이 원래 증여는 무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준다라고 하면 거기다 세금을 과세하려고 그러면 그 가액을 결정해야죠. 부동산의 가액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속 증여세법에서는, 특히 증여세법에서는 시가, 즉 감정가액이라든지 아니면 인근 유사 부동산 거래가액이라든지 이런 시가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없을 때 이제 기준시가로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취득세의 경우에는 그런 걸 적용 안 하고 그냥 과세시가 표준액, 그냥 고시가액을 가지고 취득세를 적용을 했어요. 고시가액을 가지고 이 증여취득세는요.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시가 인정액으로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 인정액은 시가 표준액, 그러니까 고시가액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가액으로 이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부담부 증여를 할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에서 양도세를 과세하잖아요. 양도세를 과세하는데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중과세가 됩니다.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그런데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가 일시 배제가 되는 경우죠. 그래서 요거는 내년 1월 1일이 아니라 내년 5월 9일까지는 일반과세되고 5월 9일 이후에는 중과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 때 2월과세가 됩니다. 2월과세가 된다는 얘기는 그 취득가액을 어떤 걸로 인정할 것이냐 하는 건데, 이 부분은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2월과세 적용 기간을 현재는 5년인데요. 내년부터는 10년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증여받고 5년 이내에 팔면 2월과세가 적용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내년 이후에 증여를 받게 되면 10년 이내에 팔았을 때 2월과세가 적용이 되는 거니까 2월과세 적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그래서 증여를 하려면 내년이 아니라 금년에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증여취득세인데요. 증여취득세는요, 증여하는 주택의 가액에 취득세율을 곱해가지고 납부할 취득세를 계산하는데, 올해까지는 시가표준액, 즉 기준시가로
이 증여세 증여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시가 표준액에다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고시가액이 되겠고, 그다음에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과세 시가 표준액이 되겠죠. 저 주택 고시가액이 되겠죠. 그런데 내년부터는 시가 인정액으로 하는데, 요거는 상증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시가입니다. 즉 시가라고 하면서 감정가액이 있으면 감정가액이 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 인근유사 부동산 거래가액, 즉 거래되는 시가죠. 호가. 그다음에 그게 없을 때는 이제 과세 그 기준 시가로 가게 되는데, 어쨌든 아파트의 경우에는 시가 인정액, 즉 인근 유사 부동산 거래가액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걸로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게 일반 증여의 경우에는 4%를 적용하는데요. 조정지역 내 기준시가 3억 이상의 주택에는 12.3%를 적용하거든요. 그런데 시가 표준액으로 적용하는 것과 시가 인정액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만약에 3억 이상이라고 하면 세율이 12.3%를 적용하기 때문에 납부해야 될 취득세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여를 하려면 올해보다는 내년에 할 때 취득세 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이거를 감안해서 증여를 하려면 올해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담부 증여에게는 양도세가 과세가 되는데요. 그 양도세가 다주택자니까, 당연히 두 채 이상이니까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중과세 된단 말이죠. 중과세는 내년 5월 9일까지는 중과세가 안 되고, 내년 9월 이후에는 중과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주택을 부담부 증여할 경우에는 내년 5월 9일 전에 부담부 증여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택의 양도소득세의 유형을 한번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원래는 양도소득세는 일반과세입니다. 일반과세는 일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6%에서 45%의 과세 표준의 구간별로 이렇게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별로 1년에 2%씩 15년 한도로 최대 30%까지 적용을 합니다. 이때는 거주와 상관없이 보유기간별로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중과세, 그러니까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중과세가 됩니다. 다주택자에는 중과세. 중과세는 내용이 뭐냐면, 일반 세율에, 아까 여기서 일반 세율 할증 세율을 더해서 적용을 하는데, 이게 10% 20 이게 아니고요. 이게 20%, 이게 30%입니다.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를 추가로 적용을 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일반 세율이 40%가 적용되는데, 다주택자라면 2주택자의 경우 여기에 플러스 20%고요. 3주택자 경우는 여기에 플러스 30% 해가지고 60% 또는 70%를 이렇게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율이 굉장히 높죠. 거기다가 지금 여기다가 지방세 또 6%, 또 7%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과세가 무서운 이유는, 이 할증 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아예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그래도 30%까지 해주는데 여기는 아예 안 해준다는 얘기죠. 즉 그러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준다는 얘기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 차익이죠. 차액. 이 차액 전체에 대해서 이만큼의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억에서 30억에 팔았다면 20억이 남았는데, 20억이 남았다면 20억에다가 20억이면 45% 구간입니다. 45% 구간에 30%를 할증하면은 75%잖아요. 거기다가 7.5%면 82.5%인데요. 남는 금액의 82.5%를 적용하니까 다 가져간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중과세가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년 5월 9일 전에 이거를
부담부 증여하게 되면 부담부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원래는 중과세 돼야 되는데 이게 일반과세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과세로 바뀐다면 장특공제를 30%까지 받을 수도 있고 이 할증세율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 9시 전에 팔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택의 경우에는 과세 방법이 하나 더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비과세예요. 비과세. 근데 이 비과세는 1세대 1주택에만 해당이 됩니다. 근데 1세대 주택은 팔았을 때 양도세가 하나도 없냐? 그렇지 않고요. 양도가액이 12억까지만 비과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양도를 20억에 했다라고 하면 12억까지는 비과세고 요 8억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내는데 당연히 8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낼 때는 요 8억에 대한 양도 차익이죠. 그러니까 양도가액에 대해서 취득가액을 빼주고요. 뿐만 아니라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10년 동안 10년에 80%까지 공제를 해줘요. 이때 80%는 보유 기간별로 40%, 거주 기간별로 다 40%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 차익의 80%를 공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0억에 팔더라도 12억까지는 비과세가 되고 8억에 대해서 8억이 양도세 과세되는데 여기에 만약에 취득가액을 뭐 2억이라고 하면 6억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거기에 또 80%까지 공제를 해주면 68에서 48 20%만 공제니까 1.2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는 거니까 사실은 얼마 내지 않는 것이죠. 자, 그 주택의 양도세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과세를 하는데 오늘 사례들은 두 주택자를 가진 사람이 한 주택을 증여할 경우에 거기에 전세보증금이나 대출금이 들어있다면 이거는 원래 중과세가 돼야 되는데 내년 5월 9일까지는 일반과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월 과세인데요. 2월 과세라고 하는 것은 증여받고 5년 이내에 팔게 되면 양도세 계산하는 방식이 좀 달라져요. 원래 부모가 5억에 사가지고요. 이거를 10억에 증여를 했어요. 그러면 자녀는 10억에 대한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10억에 대한 증여세를. 그리고 이 증여받은 거를 다른 사람한테 15억에 팔게 되면 15억은 양도가액이 되고 원래는 10억이 취득가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차액인 5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이렇게 내면 되는데 만약에 5년 내에 팔게 되면 15억에서 10억을 빼는 게 아니라 5억을 빼게 됩니다. 그러니까 10억에 대해서 5년 이내에 팔면 10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물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증여세도 공제를 해주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5년 이후에 팔면 요거를 취득가액으로 인정을 해줘요. 5년 이내에 팔게 되면 요걸 취득가액으로 인정 안 해주고 요걸 취득가액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5년 이후에 팔면 15억에서 5억을 뺀 5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과세하는데 5년 이내에 팔면 10억이 아니라 5억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과세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증여받으면 5년 이내에 팔지 말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게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월 과세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니까 10년 내에 팔게 되면 더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증여를 한다면 금년 안에 증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물론 증여받고 10년 내 안 팔면 사실은 이런 문제는 없지만 뭐 증여받고 10년 내 팔지 안 팔지는 나도 잘 모르는 거잖아요. 예. 물론 이제 주택의 경우에는 자녀가 이걸 받아서 뭐 이게 12억이 안 된다라고 하면 뭐 2년 이상 거주한 다음에 팔면 보유한 다음에 팔면 비과세가 되지만 12억이 넘어가면 그러면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하면 그 80%까지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장기 보유할 이유가 있겠죠. 어찌 됐든 이게 증여받고 나서 10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가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주택을 증여받는다라고 한다면 이양하려면 내년보다는 금년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왜냐하면 취득세 문제와 그 다음에 그 부담부 증여에 대한 그 양도세 중과세 문제, 그 다음에 이월과세 문제, 이 세 가지 조건 때문에 내년에 증여하는 것보다는 올해 증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이걸 참고하셔서 증여할 때 좋은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